부정적으로 방어를 하는 거죠. 아, 됐어. 이제 그만 얘기할래? 아니야. 이미 늦었어.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 같진 않지만 남일 같진 않은 자꾸만 생각나는 이야기 마이맨입니다. 오늘은 뭐 싸우거나 기분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대답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특히나 더 얘기를 하지 않는 분들, 그런 회피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그런 유형의 분들의 커플이라든지 아니면 당사자 분들께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이런 케이스는 아시겠지만 현재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또 대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실행할 의무나 책임이 없다. 고로 나는 사과를 하거나 이럴 여지 자체가 없다. 이렇게 여기고 싶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회피형으로 상황을 일관하시는 경우가 또 있죠. 하지만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당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상대편인 분들도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고 이럴 때마다 나는 어떻게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데 상대편이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답을 하고 싶지 않고 더 크게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왜 몰라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감정을 표현할 방법을 좀 찾고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감정을 표현한다고 하면 뭐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이 얘기를 어떻게 내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게끔 풀어갈 수 있을까, 뭐 논리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감정적이나 이성적 자체로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하시는 동안 말씀을 아끼시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그 상황이 지금 당장 다투고 난 이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번복되는 상황 때문에 자꾸 상대편이나 얘기를 하지 않는 분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 제가 많이 드렸던 팁 중에 하나는 부모님 잔소리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굉장히 훌륭하신 부모님도 계시고 또는 일방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행동에 따른 책임 자체를 자녀분들한테 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본적으로 했던 얘기를 또 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얘기 지금 당장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잔소리라는 형태로 대화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해라, 손 씻어라, 문 닫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논리적인 설명이라든지 인과관계를 부모님이 일일이 다 말씀을 해주시진 않지만 대부분은 99.9% 거의 100% 맞는 말씀이잖아요. 공부를 한다거나 손을 씻는다던가 아니면 게임을 좀 덜 한다던가 또 문을 닫지 않는다던가 어떤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던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개개인의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반적인 내용은 거의 대부분 맞는 얘기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화를 단절시키거나 회피하시는 유형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실 때도 일관적이진 않았겠지만 문을 닫고 들어간다든지 대답을 아예 하지 않으셨던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살면서 누구나 경험했던 일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물론 계시기도 하지만 또 얘기해서 미안한데 또는 기분 나쁘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라고 부모님께서 만약에 앞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얘기를 다시 하셨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연애관계나 부부관계에서도 물론 통용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왜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잔소리로 인식을 했느냐, 본인의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요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내가 회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거나 나보다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는 얘기들 중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본인의 감정과 이성은 사과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듣는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없는 순간일 수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지금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아까 했을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 회피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끼기 이전, 그러니까 앞선 감정일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감정선이 복잡하신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반대로 감정선이 단순하신 경우에는 이미 화를 내셨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과라는 것은 보통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그럴 때 한다고 인식하고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론 무조건 사과부터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케이스는 많이 아시다시피 뭐가 미안한데? 뭘 잘못했는데? 어떤 포인트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마련이기 때문에
하지만 보통 최후의 보루로 사과를 남겨두신다고 하면 첫 번째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오해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잘못의 무게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겠죠. 가장 일반적이면서 많이 일어나는 케이스를 예로 들자면 어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갔어요. 생각하기에 상대편이 가장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경중을 나누려고 하겠죠. 술을 많이 마신 것, 늦게 들어간 것, 내가 한턱 쏴서 돈을 많이 쓴 걸 수도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잘못했다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진행을 하다 보면 보통 3000% 빠지기 마련이잖아요. 핑계를 대기 시작하겠죠.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친구가 이 얘기를 앞서 말씀드린 부모님과의 대화에 접목을 시켜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식 입장이라면 나 아까 공부 많이 했어, 지금 잠깐 논 거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게 오해가 있을 때는 풀려고 하거나 문제점의 무게를 좀 경량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자녀분들 입장에서 엄마 걱정시켜서 미안한데요, 공부 얘기를 또 하게 해서 죄송한데 라고 먼저 얘기를 꺼낸다면 어떤 느낌으로 부모님들께서 받아들이실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상대편이 이미 기분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내 얘기를 듣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방어를 하는 거죠. 됐어, 이제 그만 얘기할래, 아니야 이미 늦었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오늘의 자문자답을 말씀드리자면, 그런 상황일 때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더 하지 말아야지, 내가 오해를 풀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상황에서 나는 지금 부모님의 상황인가 아니면 아들, 딸의 상황인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행동도 물론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했던 행동이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행동의 과실의 유무가 아니라 상대편이 기분이 좋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먼저 사과를 할 수 있다는 게 오늘 영상에서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에 이어지는 얘기로는 사과를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뭐가 미안한데, 뭘 잘못했는데, 이런 얘기가 추후에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우선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기분이 좋지 않거나 어떤 상황에서 대화를 아예 단절하려고 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한 번쯤은 상대편 입장이라든지 혹시 본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영상을 촬영했고요. 추후에는 혹시 필요하다면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만한 얘기를 좀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과를 이렇게 해야 된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않을지, 번복하지 않을지, 혹시 그렇게 했을 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이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자문자답을 통해서 실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상을 촬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항상 당신의 편 마이맨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상대편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실천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